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하면 여성들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인 남편이 어느 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거나 퇴근 후에 강아지를 끌어안고 외로워한다거나 사소한 말에도 자꾸 삐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말수가 없었는데 더 말수가 줄어들고 그런 게 남성 갱년기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주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완만한 경과를 보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부각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갱년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 변화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0세 이상의 남성 중에 약 20%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저하증을 경험하면서 이 시기부터 초기 증상, 즉 피로나 성욕 감퇴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50대 후반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더욱 명확한 저하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50%의 남성들에게서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상을 겪는다고 하고요. 한의학에서 남성들의 생리적 변화에 대해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여성의 신체 변화 주기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7년을 주기로 변화를 겪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자들은 8년 주기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이 16세가 되면 신의 기능, 즉 생식 능력이 왕성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40세가 되면 안타깝게도 신기가 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치아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양기가 떨어져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빠른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처럼 급격하게 몸이 변하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증상 발현이 많지 않아서 당사자도 갱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증상으로 성기능 저하가 대표적인데요.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통, 체지방의 증가와 피로, 에너지 감소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호르몬 언밸런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가 찾아와서 수면장애, 두근거림, 어지럼, 홍조와 상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몸의 양적인 기운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자신감 저하가 제일 주된 증상이고요. 불안, 집중력 저하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질수록 남성의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은 주로 이제 아내를 따라왔다가 함께 증상을 호소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남성분들은 남성 갱년기 자체를 실질적으로 선뜻 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 본인이 갱년기 증상이 다양하게 우울과 자신감 저하와 그다음에 수면장애, 무기력까지 찾아왔었는데 일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막느라고 타이밍을 놓치고 오신 분이 계셨고요. 또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왠지 예전하고는 다르게 부부간에 말도 없어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다던 저희 친구 남편도 있었습니다. 자, 갱년기 남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육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하게 교육된 남성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진솔하게 바라보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 자, 물론 체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 여성에 비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다고 할 수 있죠. 훈련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래,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자기를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호전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갱년기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재미있게 돌고 있는 중년 여성 질환 점검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이건 백내장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갑상선 기능 이상. 그 다음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가 왔을까요? 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인가 봐요.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왔군요. 자, 50대 중반의 우리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이렇게 게시된 이 글을 읽고 본인은 백내장에 부정맥이네 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직도 멋있고 남편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살짝 비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웃었는데 중년이 되어서도 그러하다면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이런 유머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 중년 부부의 퍽퍽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갱년기가 되면 위기의 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표현이 부족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 자신의 힘듦에만 매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년 부부의 이혼은 갱년기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편안해져야 상대방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위기의 시간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서로에게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죠. 저희 친구들 만나봐도 그냥 측은지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같이 쌓아온 세월, 같이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들이 결코 그냥 허망한 것들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이해의 폭을 서로 좁히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그 갈등의 상태로 사셨다 하더라도 이 갱년기 시점에서 측은지심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얼쑤얼쑤 응원하다 보면 새롭게 깊어진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공감하기가 중요합니다. 자,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20년 전에 나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안 들어줬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냥 묵묵부답, 못 들은 척.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인에게서 그 말을 계속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호소했다면 당신 그때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요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틀렸고 당신이 잘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해결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한마디만 해주면 그 부인의 어떤 힘들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호소를 할 때 집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랬구나.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법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70대, 80대가 되어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요.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30대 자녀들을 보면 그 말 그대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감과 이 50대의 공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부부가 갱년기에 진입했을 때에는 이 자녀의 사춘기 시기와 맞물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열지 않으면 빠른 속도의 노화를 겪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변화에도 잘 적응해 나가면서 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아랫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랫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한 개인은 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약간의 거리를 두시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부 간에 있어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이 새롭게 설정이 되는 것처럼 이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목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공동의 목표,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갱년기는 늪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다 보면 환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눈을 감고 어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서 좀 소리를 지르거나 좀 짜증을 내면 남편도 애들도 다 저한테 갱년기인가 봐 그래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갱년기라고 핀잔을 줄 것이 아니라 좀 응원하고 좀 힘찬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재편성의 시기로 재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양에서는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보다가 인식이 훨씬 빨리 시작이 되었죠. 요즘은 세컨드 허니문이라고 해서 부부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